오늘은 우리가 잘 때마다 꾸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신 전현수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잘 때마다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나는 전혀 안 꾼다. 또 나는 꿈을 꾼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착각이지 진실은 아니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꿈에는 어떤 사람도 꿈은 다 꾼다고 하죠. 그 중에는 예지몽도 있고 미래몽도 있으며 소위 말하는 개꿈도 있는데 사실 그 개꿈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꿈은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꾸는 사람이 예사로 넘기기 때문에 예지몽도 개꿈 취급을 당하는 거라고요. 얼마 전 그분 강연을 듣고 나서 저는 칼 구스타프 융의 꿈 분석이라는 책을 빌려다 읽고 있는데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정신 분석학의 대가 프로이드와 쌍벽을 이룬 정신 분석학의 또 다른 대가가 칼융이죠. 책 내용은 그가 살아있던 당시 학생들에게 했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술적인 내용이어서 그대로 옮기기엔 조금 딱딱할 것 같고 해서 저는 그냥 참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꿈이란 건 잠에서 깨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꿈은 너무도 선명하고 인상적이어서 온종일 생각나곤 하지요. 특히 예지몽이 그러한데요. 텔레파시가 강한 사람이 예지몽도 많이 꾸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융은 인간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정신 활동을 일으키는 매개체로 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전현수 박사님께서는 정신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가 처해 있는 정신 상태를 유추해내는 것이 의사들의 공통된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건 우리 생활이나 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서울에선 참으로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의 정신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지요. 사건이 나기 이틀 전 신기한 건 저는 예지몽을 꾸었습니다. 꿈이 너무도 선명한 데다 어두운 내용이어서 잠에서 깬 저는 온종일 우울해했었지요.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꿈이 꾸여지나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심정이었고 매우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지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뒤 사건이 뉴스 속보로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섬세하게 내 꿈과 데자뷰된 상황이 일어났을까 싶은 거지요. 칼융은 말합니다. 예지몽은 타인에 대한 꿈과 자신에 대한 꿈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신에 대한 꿈은 스스로 조심함으로써 나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꿈은 사건이 터질 때까지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그걸 제가 서울에서 그런 사건이 저의 꿈 내용과 똑같은 숫자까지 거의 맞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 사건을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3년 전쯤에 저는 그 중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 서해부 쪽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통증은 나중엔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져서 육신을 괴롭혔죠. 병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진찰을 받고 했었는데요. 그 내려진 병명은 척추 쪽에 난 신경종양 뭐 더 긴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뭐 그렇게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고 아무튼 대충 그랬어요. 신경종양이다. 근데 이제 엄청 커져서 다리 쪽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뭐 당장이라도 수술 받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나중에는. 근데 수술을 해줄 병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종양이 자라고 있는 부위가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다 신장까지 건드리고 있는 상태고 더구나 다리 신경도 연관되어 있어서 상당히 난해한 수술이라는 얘기였지요. 부산의 대학병원 여러 곳을 다녔지만 진단은 내렸지만 뭐 의사 선생님들 여럿이 협진을 해야 하는 그런 난해한 수술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이지 어느 분도 선뜻 나서주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강제로 뭐 일단 수술 좀 해주십시오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저는 서울 쪽에 명의를 수소문했었지요. 그 분야에.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아들의 눈부신 노력이 있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명의는 만났습니다. 그러나 스케줄이 워낙 바쁜 분이어서 만나서 진료를 받는 것만도 어려운 상태였죠. 아무튼 만나서 수개월 기다렸다가 만나서 진찰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또 기다리는 것만도 모두 합쳐서 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부산에 이제 유명 병원에 가서 입원까지 해가며 등을 찔러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제가 또 할 수 있는 처치는 계속 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검사 결과는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다 이렇게 대충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대부분 어떤 악성 종양의 말기에 이런 신경 종양이 온다는 소문에 또 매우 절망적인 심정이었어요. 지옥이었죠, 한마디로. 그랬는데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혼자서 애쓰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이 있는 서울에 올라갔죠. 그해 4월 초에 수술 날짜가 잡혀서 입원을 했던 밤에 잠 못 이루면서 뒤척대다가 저는 꿈을 꿨는데요. 어머니를 만나는 꿈이었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된 어머니께서는 강 건너편에 서 계시고 저는 열차를 타고 가서 강 이쪽 편에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모녀는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흰 무명 옷을 입고 서 계신 어머니를 이제 저는 바라보고 강 건너편에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두 사람은 대면을 한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저의 눈에서도 눈물이 펑펑펑 쏟아졌죠.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강이 흐르고 있어서 건너긴 어렵고 어머니가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잘 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역시 손을 흔들면서 엄마를 외치는데 제가 막내딸이니까 엄마에 대한 어떤 감정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릅니다. 많이
그리워하고 애타는 그런 심정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느낌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같이 이제 어머니도 손을 흔들고 저도 손을 흔들고 그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온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고 스스로 흐느끼는 음성이 깨고 나서도 막 내 귀에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1인실에서 이제 함께 잤던 딸이 그제서야 일어나서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고 말을 건네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미어지면서 슬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담당 교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종양이 너무도 커져서 위험하고 난해한 수술이 될 것이다.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 자칫 오른쪽 신장도 떼어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 과에서 이제 그 협진을 했고 그 수술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모든 걸 각오하셔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어머니께서 잘 가거라라고 하시며 우시던 생각이 나면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교회의 연자 담임 목사님께서 수술 전날도 전화해 주시고 전화로 기도까지 해 주시면서 아마도 분명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시며 격려하던 생각도 나고 너무도 그 많이 울어서 나의 그 온 얼굴이 젖던 생각도 나고 원래 꿈에서 우는 건 길몽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일찍 수술실에 실려갔는데요. 이상하게도 실려가는데 마음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어요. 담담하면서 그렇게 절망적이 아니었어요. 결국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오른쪽 신장도 무사했고 출혈도 생각보다 적었다면서 조직검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악성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교수님들의 의견을 이제 전하면서 레지던트가 이제 저한테 말을 해줬죠. 서해부의 통증은 수술 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척추 종양의 경우 암과 함께 진행된다는 우려도 말끔하게 씻겼고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잘 가거라 얘 하시던 음성은 지금까지도 쟁쟁합니다. 그건 저 세상에 계신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내게 집으로 잘 돌아가라는 인사였다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예지몽이 유난히 강한 타입의 인간일까요? 그 후에도 그 전에도 그런 식의 예지몽은 수없이 많이 꿨습니다. 많은 꿈을 꾸지만 요즘도요. 요즘 들어서는 점점 더 많이 그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좀 잦아졌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꿈의 예시를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또 지나치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은 삼가야 한다고 칼융은 말합니다. 미신이다, 허황된 것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의지하진 않으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꿈은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정확한 꿈 해석으로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지요. 꿈을 사갈시하거나 제학시하는 사람을 내 주위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현수 박사님의 말처럼 꿈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고 정신 속에 존재하는 영혼 세계의 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융은 꿈을 연구하다 보면 심리학과 정신분석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로서는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도 꿈을 꾸며 어린 아기들도 물론 꿈을 꾼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도 인간의 꿈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얘기 나온 김에 끝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네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우 신앙심이 깊은 분이셨는데 가끔씩 예지몽을 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게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곤 했는데요. 저는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또 보면서 엄마는 텔레파시가 유독 강하고 육감이 발달한 분인가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또 자신이 돌아가실 때를 정확하게 아셨는데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담담하게 주의를 정리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예지몽을 제게 이제 얘기해 주시던 그 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꿈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물론 형제 자매 누구에게도 저의 입으로 얘기해 준 적은 없지만요. 신비하다면 신비스러운 얘기죠. 꿈이란 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